예, 테일러의 정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간단히 좀 돌아보고 가죠. 그림이 되게 복잡했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복잡해 그릴 그림은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얘기하면, 화면이 여기를. 예, 그렇군요. 예. 이 열린 연결 집합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에요. 그러면 그 점에서, 그 영역 안에서 어떤 점을 잡아도 그 점을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다. 그런데 테일러 급수는 몇 급수니까 몇 급수는 어떤 원 안에서 존재하죠. 그래서 함수의 해석성을 보장하는 이 Z형의 가장 큰 근방, 그러다 보니까 좀 살짝 넘쳤는데, 예. 가장 큰 근방에서 급수 전개가 가능하고 급수 계수 AK는 이렇게 증명 과정을 보니까 구할 수 있음을 알았고, 얘는 코시의 적분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몇 급수 형태로 주어진 함수의 계수와 미분 사이에 성립하는 그 관계가 여기서도 그대로 만족한다. 이 정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죠. 얘는 애초에 몇 급수로 주어진 함수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그냥 이런 단순 계산으로 알 수 있죠. 얘는 몇 급수가 아니라 어떤 해석 함수예요. 그 해석 함수를 몇 급수로 나타낼 수 있다. D 전체에서가 아니라 Z형의 근방에서. 그리고 그 계수는 여기서 봤던 거와 마찬가지 형태가 되는데, 그거는 이 코시의 적분 공식을 여기에 적용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예, 테일러의 정리 요약 그 정도로 하고, 이제 테일러의 정리를 이용해서 급수 전개를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생긴 함수를 0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얘를 우리는 Z-0, 그러니까 그냥 Z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급수 전개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수렴 영역은 이런 꼴인데, 수렴 영역은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특이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이 함수의 특이점은 특이점은 여기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특이점과의 거리는 1. 그래서 반지름 1인 원을 이렇게 그리면 그 원 안에서 함수가 테일러 급수 전개 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계수는 이거를 n번 미분해서 n 팩토리얼로 나누고 z 대신에 0 대입한 것이 an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우리 미분할 수 있죠. 이거 미분하다 보면 규칙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생긴다는 걸 알고, 이 상태에서 n 대신에 z 대신에 0을 대입하면 n 팩토리얼이 돼서 이걸 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 1. 그래서 모든 ak가 다 1인 그런 형태로 급수 전개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상할 수 있었던 일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린 예를 줬지만, 이런 식의 등비급수에서 등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이렇게 1-z분의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얘를 급수로 전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3 더하기 4도 7이고 1 더하기 6도 7이고, 그래서 어떤 것을 더한 결과가 같다고 해서 각각의 항이 같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몇 급수에서는 수렴 영역이 같고 그 동일한 수렴 영역에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급수는 모두 배수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죠. 그래서 급수의 유일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경우는 물론 이제 미분을 여러 번 해서 패턴이 보이는 경우라서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를 n번 미분할 때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n에 대한 함수로 잘 나타내고 하는 게 간단치는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예컨대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급수 전개를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수렴 영역 동일하죠. 같은 값으로 수렴하죠. 그러면 급수 전개는 얘하고 얘는 같은 급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AK가 1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9장의 연습 문제에 나오는 그 급수 전개 문제는 상당 부분 이렇게 F를 미분해서가 아니라 등비급수 포뮬러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해내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미분의 패턴이 잘 보이는 건 그대로 뭐 쉽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Z. 익스포넨셜 Z는 미분해도 익스포넨셜 Z죠. 몇 번을 미분해도 마찬가지죠. Z 대신에 0 대입하면 1이고 따라서 익스포넨셜 Z를 0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쇼라고 하면 이거 K번 미분한 거 똑같이 익스포넨셜 Z고 0 대입하면 1이고 K 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AK가 K 팩토리얼 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익스포넨셜 Z는 모든 Z에서 해석함수이기 때문에 특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수렴 반지름은 중심과 가장 가까운 특이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거리가 무한대인 거네. 당연히 그렇겠죠. 모든 영역에서 해석적인 함수니까 테일러 곱수 전개를 해도 모든 영역에서 가능하겠죠.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을 하면 규칙성이 보이고 모든 Z에서 해석적이고 0을 중심으로 물론 여기서도 0 말고 다른 거를 주고 급수 전개하시오라고 하면 그 점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시오 하면 할 수는 있는 거지. 0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시오 하면 이렇게 간단히 코사인 0, 사인 0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잘 아니까 코사인 0은 1이고 사인 0은 0이죠. 그래서 그냥 미분의 패턴이 선명하게 보여서 이걸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우리가 실수함수에서 이미 봤던 이야기이죠. 이렇게 미분의 패턴이 너무나 명확한 경우는 그냥 이 포뮬러에 나온 공식대로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Z의 유리함수처럼 표현된 게 있으면 Z의 유리함수는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유리함수라고 했죠. 그런 얘기 했나 우리? 다항식분의 다항식 유리함수다. 정수분의 정수를 유리수라고 얘기했을 때랑 같은 유리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항식분의 다항식인 유리함수는 엄청 간단한 거지만 하지만 이거 미분해서 규칙성 파악하려면 귀찮지. 하려면 하지만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죠. 할 수는 있지만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하고 싶은 거를 하라 그러는 건 좀 그렇지. 그럴 때는 이렇게 등비급수 포뮬러 같은 거를 써요. 자, 그 얘기 좀 진행을 더 해볼게요. 제목을 그냥 여기 프랙티컬 메소드라고 했는데 뭐 좀 적절한 제목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미분을 해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쉽다. easy 메소드라고 하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예. 이런 함수를 주고 이제 모든 급수를 꼭 0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0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라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0을 중심으로 한 테일러 급수를 맥클로린 급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익스포넨셜 Z 제곱 잘못 얘기했죠. 1 더하기 Z 제곱분의 1 더하기 Z 제곱분의 1을 0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시오. 먼저 수렴 영역부터 잡아볼까요? 중심 있습니다. 0입니다.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i하고 마이너스 i죠. 그럼 뭐 이거는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될 테고 이거를 굳이 쓴다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하는 Z. 그래서 급수 전개 가능한 거고 이제 여기서 1 더하기 Z 제곱분의 1을 여러 번 미분해서 패턴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Q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1-Q분의 1은 이렇게 전개되죠. 이 형태로 얘를 쓸 수 있겠네. Z제곱을 마이너스 Z제곱을 Q라고 하면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Z제곱의 절대값도 1보다 작고, 그러니까 1-Q분의 1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네. 1-Q분의 1, Q는 마이너스 Z제곱의 마이너스 Z제곱, 따라서 1 더하기 Q 더하기 Q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의 테일러 급수를 0을 중심으로 한 맥클로린 급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 보죠. 이번엔 아크탄젠트 함수예요. 이거 진짜 골치 아프네. 이거는 그 유리 함수도 아니고, 그리고 미분에서 패턴을 찾는 거 안 하고 싶죠. 아크사인, 아크코사인, 아크탄젠트 되게 복잡한 형태죠. 평생 그걸 외우지는 못해. 외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자, 그런데 우리 어떤 거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일반적인 역급수에서 항별로 미분해서 만든 새로운 급수는 원래 급수와 수렴 영역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 기억나죠? 적분도 마찬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런 걸 생각은 해내야겠죠. 이거 대단히 다루기 어려우나 아크탄젠트를 미분하면 1 더하기 Z제곱분의 1이 나오고, 얘는 바로 위에서 봤던 테일러 급수 전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함수고, 얘를 테일러 급수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이거의 적분은 항별로 적분해서 더한 거나 마찬가지다. 수렴 동일하고. 그래서 이걸 급수 전개한 게 이거고, 이거를 항별로 적분한 게 이거죠. 간단히 이 호로블한 아크탄젠트 함수, 맥클로린 급수를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참 우리 다 잘 알고 있었던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요긴하게 쓰네요. 이런 식의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내가 이거 시작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리함수는 이런 등비급수 포뮬러 같은 걸 이용해서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군이 있으면 좀 그렇죠. 중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그래서 중군이 있는 경우를 다뤄줘야 일반적인 유리함수를 부분 분수 전개라고 하나? 부분 분수 전개를 해서 이런 식의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군이 있는 경우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항급수라는 말 들어봤죠? 바이노미얼 시리즈 이항급수에 관한 포뮬러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실수에서는 이런 걸 했나요? 이런 거? 여기서 이거는 여러분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익숙한가? m개에서 n개 부르는 거. 익숙한가요? 그리고 이거는 복소수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 더하기 z의 m제곱이 이럴 때 1 더하기 z의 m제곱분의 1은 그냥 이거 되게 약간 이상한 식이긴 한데, 여기서 요 m을 1 더하기 z의 m제곱분의 1이 1 더하기 z의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요 m 대신에 마이너스 m만 넣은 식이 그냥 성립한다 라고 바로 얘기하면 되게 웃기는 얘기야. 왜냐하면 이 m개에서 n개 고르는 경우에 m하고 n이 둘 다 양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술적으로 공교롭게도 같은 모양이 되는 건데, 요 마이너스 mn을 조금 이거와 유사하게 약간 다르게 정의해주면, 그러면 여기서 m 대신에 마이너스 m 대입한 거랑 마찬가지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mn은 m이 0이면 그냥 1로 정의하고, n이 1이면 요거, n이 2면 이거, n이 3이면 이거. 그러니까 요거랑 좀 비슷한가요?
얘는 뭐죠? 얘는 n 팩토리얼 분의 m-1 이거 뭡니까? 이것만 이게 이렇게 하면 맞아요? 예. 이게 네. 그래서 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요 m-m n은 n 팩토리얼 분의 마이너스 m 이거를 이제 부호를 바꾸는 거야. 좀 이렇게. 이게 n개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요 마이너스 m 플러스는 n이 홀수계면 그냥 m 곱하기 m 더하기 1 곱하기 m 이렇게 한 다음에 부호만 바꾸면 되고 m이 짝수면 그냥 두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mc의 정인데 1 더하기 z의 m제곱분의 1은 이런 식으로 부정기할 수 있고 중요한 걸 빼먹었네. 이거나 모두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된다. 출발은 이거예요. z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런 그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고 유도 과정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것부터 유도를 뭐 해야 되겠지만 이걸 여기서 여러분이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기로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제곱이 있는 거듭 제곱이 있는 항까지 다룰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나한테 아무 유리함수나 주시오.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등비급수 포뮬러나 이항급수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 테일러 급수 계수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만약에 이게 (1-z의 m제곱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z 대신에 마이너스 z 대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서 부호가 모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건 뭐 안 써도 되겠죠. 1 더하기 너무 쓰면 그런가? 1 더하기 mz 더하기 뭐 이런 꼴인 거죠. 예.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유리함수의 테일러 급수 전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심을 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제 Q 같은 목소수를 찾아서 Q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서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쓰고 또 이런 모양이면 이렇게 쓰고 물론 이 Z가 Q가 되는 거죠. 예. 자, 예를 들어보죠. 이런 유리함수를 주고 테일러 급수 전개하시오 라고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유리함수 주면 이 이항급수나 등비급수 포뮬러로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내가 여러분한테 막 백차 유리함수 같은 걸 주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 백차 다항식을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사실 3차도 되게 무리야. 난 누가 3차 방정식 주고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안 하고 말 것 같아.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그런 걸 줬으니까 3차 방정식을 주면 이게 딱 눈으로 보면 이게 근 하나를 찾고 나머지는 근의 공식 가지고 찾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을 흔히 주는데 얘가 그런 것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답을 먼저 본 거예요. 나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해. 요 분모를 인수분해했더니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근이 2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떤 식으로 이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웁시다. 어떤 식으로 부분분수 전개할 수 있냐 하면 부분분수 전개라는 말이 맞습니까? 이제 이거 지웁시다. 얘는 어떤 식으로 부분분수 전개할 수 있냐 하면 z 더하기 2분의 a 내가 z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z 더하기 2분의 1 z 더하기 2의 제곱분의 b z 빼기 3분의 c 이렇게 분분수 전개할 수 있죠. 이래가지고 이제 통분해서 개수 비교를 했더니 a가 0이 나오고 b가 1이 나오고 c가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z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만 z 더하기 2의 제곱분의 뭐만 있고 z 더하기 2분의 뭐가 없는 건 그냥 우연히 사라진 거지. 이게 항상 이 최고창만 남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만약에 이건 있었으면 이것까지 별도로 이제 급수전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됐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는 얘를 1을 중심으로 급수전개 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까지 전부 다 0이었는데 중심이 1을 중심으로 급수전개 하시오. 일단 수렴 영역부터 찾아봅시다. 중심은 이겁니다.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마이너스 2에 있었고 그리고 3에 있네. 그렇죠? 중심은 1이고 따라서 가장 가까운 특이점은 3, 수렴 영역은 반지름이 2인 원 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미리 아는 거예요. 이건 이제 AK를 구하지 않더라도 요거의 수렴 영역은 이렇다. 이걸 미리 알아요. 자, 그런데 그냥 z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을 이 포뮬러를 가지고 급수전개하고 z 더하기 3분의 1을 등비급 포뮬러를 가지고 급수전개를 해서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만 급수전개 한다고 하면 요 함수에서는 마이너스 2만 특이점이니까 요거를 급수전개했을 때의 수렴 영역은 당연히 이렇게 더 커져요. 그러니까 요것만 따지면 요거의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의 수렴 영역이 이거니까 이 둘의 교집합은 우리가 원래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의 수렴 영역이 요것만 따졌을 때 요거의 수렴 영역이 3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걸 다시 쓰면 z-1을 3으로 나눈 거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q라고 썼으면 좋았는데 1 더하기 q의 m제곱분의 1에서 q가 3분의 z-1이 되는 형태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것은 다시 1로 가면 여기서 z-3이 z-1이 나오게 하려면 1이 중심이니까 z-1이 나오게 하려면 요 제곱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거를 1을 더했다 뺐다 해주는 거죠. 3에다가 2에다가 1을 더하면 3, z에다가 1을 빼면 1. 그래서 3 더하기 z-1분의 1의 제곱으로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이 3분의 z-1이 나오면 좋을 테니까 분모에서 3을 빼내면 제곱이니까 9가 빠지고 1 더하기 3분의 z-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기대했던 대로 이제 3-z분의 1이 나오고 요 3-z 여기 있는 z 대신에 3분의 z-1을 대입한 게 바로 요거의 테일러 곱수고 그냥
굳이 정리해서 이렇게 쓰는 대신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거의 테일러 급수는 9분의 1 앞으로 빼지고 m이 2인 경우니까 마이너스 2 있고 n.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z 대신에 3분의 z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요거의 테일러 급수고 수렴 영역은 이렇게. 그 다음에 z-3분의 2는 더 간단하죠. 이것도 z-1이 나오게 해야 되니까 분모에서 1을 더했다 뺐다 해주고 뺐다 더했다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모양이면 어떤 모양이 나와야 될까요? 2분의 z-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형태를 뭔가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여기 마이너스 사인 앞에 있고 분모 분자 2로 나누면 바로 1 빼기 이거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사인 붙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붙여서 하면 요거의 테일러 급수는 요 수렴 영역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이렇게 더한 게 주어진 유리함수의 테일러 급수인 거죠. 수렴 영역은 뭐 이 둘의 교집합으로서 이렇게 될 텐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미리 예상했던 거와 같죠. 자, 이제 유리함수만 주면 다 할 수 있나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면 다항식이니까 그거는 뭐 문제가 아닌 거지. 분모에 있는 건 문제인데 분모에 있는 건 중근이면 이항급수 공식 쓰고 중근 아니면 등비급수 공식 쓰면 되는 거죠. 다항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게 되는데 다항식은 사실은 일반적인 함수 다항식의 세계는 일반적인 함수의 세계에 견주면 되게 좁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만 잘 다룰 수 있고 다항식 이외의 함수는 다루기 어려워라는 상황이면 되게 뭔가 좀 이렇게 위축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다항식을 잘 다룰 수 있다는 게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의미가 커요. 수많은 함수 중에서 지수함수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미분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마치 그 지수함수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나 다항식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나 비슷한 정도의 강도가 있어요. 이제 굳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지수함수로 구성된 디수함수의 조합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유리함수꼴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1대1 대응관계 비슷한 게 성립하는 거야. 다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여러분이 공학수학에서 얼핏 하긴 했지만 라플라스 변환은 시간의 함수를 복소수의 함수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소수 함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라플라스 변환을 이해하는 건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를 기계적으로 쓸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꾸는 라플라스 변환이 시간의 함수를 복소수의 함수로 바꾸는 방식으로 미분방정식을 대수방정식으로 바꿔주는 라플라스 변환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3학년 1학기 신화 시스템에서 제대로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학수학에서 복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신화 시스템에서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예요. 물론 라플라스 변환을 여러분이 공학수학 1에서 도구적으로 사용해 본 바 있긴 하지만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어떤 미분방정식을 풀어봤다라는 사실이 나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해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죠. 과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유리함수를 잘 다룬다는 게 얼핏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 테일러 급수가 끝일 것 같았는데 뭐 또 나오네. 로렌트 급수라는 거예요. 로렌트 급수는 테일러 급수를 일반화한 거예요. 테일러 급수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영역에서
이런 도메인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중심을 줘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급수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상황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Z형을 중심으로 급수전개를 이제 하라는 문제를 주는데, 이번에는 Z형이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 또는 영역 안에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이런 그림 못 그리죠. 이런 그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급수전개 했을 때 우리가 빨간 영역에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Z-Z0의 K제곱꼴로 K제곱에 상수 붙인 것들의 조합으로 이번에는 이런 영역에서만 해석적인 함수를 표현하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 하면, 이번엔 함수가 해석적인 영역을 Z형의 근방으로 만들 수는 없고, Z형을 싹 빼버린 도넛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빨간 영역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다라는 점에서는 위와 마찬가지인데, 위에서 빨간 영역은 Z형의 근방이고 어떤 원 내부고, 여기서의 빨간 영역은 큰 원과 작은 원 사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급수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식은 지금 수렴하기만 하면 모든 Z에서 요것이 해석함수니까 Z형에서도 정의가 잘 되니까. 근데 Z형에서는 해석적이지 않으니까 Z형에서 뭐가 예쁘게 표시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추측할 수 있냐 하면, 네거티브 파워까지 여기서와는 달리 음수 파워까지 생겨서 Z 대신에 Z형 대입하는 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일이 성립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테일러 급수전개는 수렴 영역이 이런 형태였는데, 이걸 내가 그 반지름이 R인 원이라고 할까요? 여기서의 수렴 영역은 반지름이 라지 R인 원과 스몰 R인 원 사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테일러 급수를 일반화한 거예요. 그래서 Z형을 중심으로 테일러 급수를 일반화한 걸 로렌트 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Z형을 중심으로 로렌트 급수 전개를 한다는 것은 이런 수렴 영역이 아니라 이와 같은 수렴 영역에서 이런 익숙한 형태뿐만이 아니라 이런 네거티브 파워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전개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런 상황을 먼저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1-z분의 1을 0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시오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내가 1-z분의 1을 급전개하시오. 0을 중심으로 급전개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z 대신에 z분의 1 대입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되면 1 더하기 z분의 1 더하기 z제곱분의 1 더하기 쭉 나가고 얘는 z분의 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 z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되는 거죠. 요거의 수렴 영역은 이렇게 되고 이거의 수렴 영역은 반지름이 1인 원 외부를 그리려니까 좀 깝깝하네요. 왜냐하면 무한히 커야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걸 다 칠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되지? 그만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건 분명히 우리 알 수 있는 거지. 그냥 여기서 z 대신에 z분의 1 대입하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해야 되고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z는 절대값 1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z 대신에 0 대입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결과를 보면 얘는 익숙한 형태가 되고 테일러 구조죠. 얘는 z의 이거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z의 네거티브 파워 나오고 수렴 영역은 반지름 1인 원 외부. 그러니까 어떤 원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급전개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z 대신에 z분의 1을 대입하는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원 외부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파워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일로 돌아가면 어떤 원 내부에서는 익숙한 형태의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어떤 원 외부에서는 또 이런 네거티브 파워 형태가 나오는 거죠. 아래 쓴 것처럼 어떤 원 내부에서는 이게 수렴하고 어떤 원 외부에서는 이게 수렴하고 이 부분은 해석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Z형의 근방에서 특히 반지름이 아닌 원 내부에서는 해석적이지 않은 함수인 거죠. 얘를 프린시플 파트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어. 뭔가 이게 중요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지. 우리가 이제 뭐 하다 여기까지 왔지? 7장에서 미분하고 18장에서 적분한 거죠. 뭐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를 기억을 해보면 이제 이게 뭔가 적분을 계산하는 거와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적분을 계산하는데 요 네거티브 파워 그 중에서도 A-1을 알면 적분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해. 그래서 얘를 프린시플 파트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적분 계산하는데 이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원 내부에서 해석적인 파트, 어떤 원 외부에서 프린시플 파트. 이 둘의 조합이 로렌트 급수인 거예요. 우리 이 상황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자, 요거는 이걸 다시 쓴 거야. 이거를 0을 중심으로 급전개하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따라 급전개한 거 이거고 요것 따라 급전개한 거 이건데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려면 두 개의 수렴 영역이 교집합이 있어야지.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원 내부와 작은 원, 큰 원 내부에서 어떤 원 내부에서 포지티브 파워라고 얘기할 때 지금 0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대충 편하게 얘기합시다. 어떤 원 내부에서 포지티브 파워, 어떤 원
외부에서 네거티브 파워. 그런데 포지티브 파워를 규정하는 원이 네거티브 파워를 규정하는 원보다 커야만 교집합이 성립하겠지. 그래서 이 영역에서 이렇게 쓰고 이 영역에서 이렇게 쓰는데 스몰 r이 라지 r보다 크면 이것 두 개 더한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원 내부, 작은 원 사이. 큰 원 내부 포지티브 파워, 작은 원 외부 네거티브 파워. 그럼 이제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계수 구하는 것도 급수계수의 유일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급수계수 구하는 공식은 테일러 급수계수 구하는 공식보다 훨씬 더 똑같이 생겼지만 훨씬 그 무지막지한데 그런 거 하지 않고도 유리함수 같은 게 주어지면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 사실 그대로 여기서도 연결이 되겠죠. 여기서 본 바와 같은 이런 예는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그 네거티브 파워까지 있는 그 로렌트 급수 구하는 거. 이런 로렌트 급수 전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가능한지를 얘기하기 전에 예만 하나 더 들면 그래 사인 Z는 이런 식으로 급수 전개할 수 있는데 모든 Z에 대해서 0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할 수 있죠. 엔타이어 펑션이죠. 만약에 사인 Z를 Z의 세제곱으로 나눈 함수를 급수 전개하시오라고 하면 당연히 0에서는 못해. 0에서는 해석함수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뮬러에서 보면 스몰 r이 0이고 라지 r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무한대인 거죠. 큰 O는 없고 작은 O는 점인 거야. 0 빼고는 다 되니까 사인 Z 모든 Z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걸 Z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건 Z가 0만 아니면 모든 Z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로렌트 급수는 이런 수렴 영역에서 이거고 네거티브 파워는 무한히 많이 있는 건 아니고 딱 하나만 있네. 이런 것이 로렌트 급수예요. 예를 들어서 봤는데 감을 잡았는데 이제 좀 더 포멀하게 이야기를 해보죠. 자, 이 영역에서 해석적이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도메인을 주고 도메인에서 중심을 주고 중심이 그런데 중심을 둘러싼 영역에서 해석적이 아니고 그래서 요 도넛 모양의 함수 해석적인 영역을 잘 만들면 이 도넛 영역 안에서 애널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서 이렇게 급전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 어떤 도넛에서 어떤 큰 원과 작은 원 사이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으면 그러면 급수전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마치 테일러 급수에 관한 정리를 쓸 때 Z형의 어떤 근방에서 해석적인 함수가 있으면 여기서 테일러 급수 전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D를 먼저 주지 않고도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D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는 사실 이걸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그 D 안에서 점 주고 그 점을 중심으로 급수 전개하시오라는 문제를 하는데 그 함수가 해석적인 영역이 이렇게 네이버후드가 아니라 근방이 아니라 도넛 형태로 찾을 수 있으면 D 안에서 가장 큰 도넛을 찾아서 급수 전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In the largest open analysis. 우리 앞에서 in the largest open이라는 말은 in the largest open disk where f is analytic 하고 했던 테일러 급수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얘기죠. 급수 전개할 수 있고 계수 AK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 19.3.1이에요. 그리고 C는 요 D 안에 있으면서 C를 포함하는 D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색으로 해야 잘 보일까? D 안에 있으면서 Z0 중심 Z0를 둘러싼 임의에 닫힌 경우. Simple closed contour enclosing Z0. 이거 낯이 익습니까? 이거랑 그냥 똑같네.
여기 테일러 급수 테일러 정의랑 똑같지 않나요? 여기서 요 largest open disk를 largest open analysis,로 바꾸고 k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에서 무한대까지로 되어 있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로 바꾸면 이게 바로 로렌츠 정리예요. AK 똑같이 되게 생겼어요. 다만 테일러 정리에서는 달리 Z0에서 함수가 Z0의 근방에서 함수가 해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코시 적분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NLS로 바뀌고 요게 마이너스 만드로 바뀌고 요거를 지우면 바로 로렌트 급수. 테일러 급수는 다시 이제 테일러 NLS를 오픈 디스크로 바꾸고 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다시 0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건 그대로 두는데 이번에는 Z0의 근방에서 이 영역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니까 여기서 테일러 급수 코시 적분 공식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살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산하기 싫어서 뭐 등비급수, 이항급수 사용을 했는데 로렌트 급수에서는 이건 아예 쓸 수 없고 이걸 써야 된다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리고 이제 로렌트 급수 계수 우리가 A-1을 잘 알면 적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A- 구하는 것 자체가 적분이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적분을 해서 A-1을 구하고 A-1을 이용해서 적분을 쉽게 계산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 로렌트 급수 계수 구하는 것 자체가 요 정의에 나온, 이제 로렌트 정의 가지고 얘기합시다. 로렌트 급수 계수 구하는 것 자체가 이 정리에 나와 있는 이 복잡한 식을 가지고 구하는 거라면 로렌트 급수 계수 가지고 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계수 구할 때 이미 적분이 들어가니까. 순환원리 같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테일러 급수 정리 증명할 때와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AK를 구하는데 그러나 코시의 적분 공식을 쓸 수 없어서 이대로 둘 수밖에 없는데 이걸 실제로 활용해서 로렌트 급수 계수 구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건 로렌트 급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과 그 존재하는 걸 찾아내는 건 별개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존재한다는 걸 안다는 건 그 존재하는 걸 찾아내야 한다는 걸 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진 않아요. 그런데 구별할 수 있겠지. 그런 주장은 너무 강한 주장이고 또 비현실적이에요. 예컨대 그런 주장을 한다면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거 증명할 때 루트 2가 유리수라면 어떻게 해서 모순이 발생하고 이런 식의 증명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예요. 어떻든 이거 보고 너무 이제 좌절하지 말자. 얘는 그냥 이런 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AK를 찾아내시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 같은 정리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포지티브 파워와 네거티브 파워로 나눠 쓸 수 있겠죠. 요 포지티브 파워 이게 애널리틱 파트고 이게 프린시플 파트인데 이걸 그대로 두고 여기서는 이거는 그냥 K 대시 이 식에서 K 대신에 마이너스 K 대입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그냥 별게 아니라 요거를 이거를 요 둘로 나눠 쓰는 경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증명의 아웃라인만 소개할게요. 내가 여기서 하지 않은 증명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건 내가 여기서 하지 않은 증명은 시험 문제 아마 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한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이를테면 열린 집합이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다 같은 것들. 내가 여기서 복잡해서 안 해. 예컨대 코시 구루사 정리에서 구루사는 연속 F 미분의 연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증명을 했는데
우리 여기서 안 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잡해서 안 한 거를 여러분이 시험에서 하기를 내가 요구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복잡해서 안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연습 삼아 스스로 해보기를 원했던 것 있죠. 그건 기억을 해야 돼. 그거는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안 한 것 중에서 뭘 스스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도 시험을 앞두고는 굳이 안 해도 되는지는 스스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그게 헷갈리면 나한테 이메일로 묻든가 하십시오. 나중에 시험에서 이거 왜 냈습니까? 이렇게 미리 나중에 항의하지 말고. 자, 이것도 이제 복잡해서 그 안 하는 거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아웃라인은 봐야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좀 크게 그릴게요. 자, 지금 반지름이 스몰 r인 작은 원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은 Z형이에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라지 r인 큰 원이 있어요. 자, 이 안에서 경로 C를 따라서 접근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경로를 색깔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어디에서 함수가 해석적인지는 잘 알죠? 그래도 그냥 한번 칠을 하면 오늘 너무 크게 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렇게 단순한 작업을 하면서 시간을 쓰는 게 되게 억울하더라고. 더군다나 내 시간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도 쓰고 있죠. 그래도 칠해 봅시다. 함수의 해석성을 보장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내가 왼쪽에 있는 그림 크게 다시 그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런 어떤 요 안에 있으면서 Z형을 포함하는 꼬이지 않은 닫힌 경로를 생각하는데 그거를 두 개를 그릴까? 왜 이렇게 하는지는 조금 있으면 좀 드러날 텐데 안에 있는 걸 C1이라고 밖에 있는 걸 C2라고 할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여기 있는 Z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Z에서 F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AK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때 C는 이거를 우리의 C는 지금 Z를 또 포함해야 되니까 이걸 이제 C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든 C가 있고 그 안에 Z가 있고 Z 안에 있는 작은 C1을 하나 더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좀 되게 산만해질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엔 Z를 포함하는 닫힌 경로 R을 감마라고 써서 감마라고 했는데 R하고 헷갈리네. 자, 감마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 예. 감마를. 예. 그러면 코시의 적분 코시크루사 정리, 멀티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의 코시 적분 정리에 따라서 C2를 따라 적분한 거는 C1 따라 적분한 거 더하기 감마 따라 적분한 거예요. 그런데 C2를 따라 요걸 적분한 거는 C1을 따라 적분한 거와 같은 함수 적분한 거랑 감마를 따라 적분한 거의 합인데 감마 안에서 함수가 해석적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감마 따라 적분한 이거에 대해서는 코시 적분 공식을 쓸 수 있어서 요것이 2파이 i fz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파이 i fz는 이것 빼기 이거예요. 물론 2파이 i까지 나누면 fz는 이것 빼기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큰 원 내부 그래서
테일러 급수 했던 것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이너스 사인까지 붙여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를 사용을 했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관계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AK하고 A-K는 우리 앞에서 테일러 급수 증명했던 것과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RN과 RN, 요 RN 바는 n이 무한 들어감에 따라서 0으로 간다는 것을 ML 부등식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F를 이렇게 F를 이렇게 나눠 쓴 다음에 RN과 RN 바가 모두 0으로 가니까 F는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와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1을 따라 적분을 하든 C2를 따라 적분하든 이 C1, C2는 모두 우리의 그 도넛 안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렌트 정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테일러 급수 정리 증명은 시험 문제 낼 것 같지는 않는데 우리가 했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우리가 했지. 그리고 제가 동영상을 다시 보면 막 말이 꼬일 때가 되게 많아요. 비단 지난 시간뿐만이 아니라 막 경로를 얘기해야 되는데 영역을 얘기하고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 말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걸로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있으면 다 스스로 교정해야 돼. 근데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한 이야기만 듣고 따라오지 못했을 학생들이 없진 않겠으나 그건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다시 보고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데 좀 복잡할 뿐이에요. 어떻든 이렇게 해서 로렌츠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적분 얘기했는데 로렌트 정리 공식에서 여기서 요거 다시 한번 봅시다.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급수전개 했을 때 Z-Z0분의 A-1 뭐 이런 식인데 요 중에서 요 항에 특별히 주목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서 K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바로 이게 F의 적분인 거죠. 그래서 F의 A의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그 다른 방법을 알아낼 수 있으면 결국은 F를 쉽게 적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18장 하면서 코시 적분 공식 이야기하면서 코시 적분 공식은 물론 적분을 하는데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19장에 더 강력한 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더 강력한 게 바로 이거예요. A-1. 그런데 당연히 A-1을 별도의 방법으로 구해야 A-1 가지고 이거를 계산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A-1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기억만 하자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A-1은 요 포뮬러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해내야만 결국은 적분을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예,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로렌트 급수 구하는 예를 풀어보죠. 예를 해볼 텐데 이제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리함수가 등장합니다. 유리함수 말고 다른 거 줬다면 뭔가 하여튼 테일러 급수 가지고 이런 것처럼
테일러 급수 가지고 어떻게 그와 관련 있는 함수의 로렌트 급수를 구하거나 하지 않으면 이 AK 구하는 게 이게 이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적분을 해야 되니까. 유리 함수는 괜찮다는 거죠. 왜 괜찮은지 이미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요 이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z 곱하기 z-1분의 1을 0을 중심으로 급전개하시오 또는 1을 중심으로 급전개하시오.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일단 먼저 이거는 1을 중심으로 급전개하는 것만 풀어볼게요. 0을 중심으로 하는 건 익숙하고 이제 결국 같은 수준의 문제니까. 그래서 요 z- 그림이 있는데 이를 중심으로 급전개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걸 보는 거죠. 함수를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0과 1이에요. 0과 1. 0과 1인데 1을 중심으로 급전개하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렴 영역은 두 종류의 1을 중심으로 급전개하는데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 1. 잘못 말했죠? 1이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이고 0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수렴 영역이 어떤 형태가 돼야 되냐 하면 왼쪽에서처럼 스몰 r이 0이고 라지 r이 1인 경우 큰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작은 원은 점. 그럼 그 안에 해석적인 거 맞죠? 하지만 스몰 r이 0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당연히 이거랑 다르지. 0이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렴 영역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으면 테일러 곱수 전개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지름이 1인 원 외부. 이거는 스몰 r이 1, 이거 되게 라지 r이 1. 내가 우리 뭐 이런 기호 쓰면 헷갈린다고 했지. 무한대는 수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 쓴 거는 그냥 라지 r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반지름 1인 원 밖에 있는 모든 점에서 해석적일 때 내가 라지 r이 무한대라는 식의 표현을 쓸게요. 스몰 r 라지 r이라는 기호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하지 말자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됐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수렴 영역.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우리는 어떤 걸 쓰나요? 우리 뭐 등비급수든 이항급수든 Q의 등비급수든 Q의 이상급수든 예를 들어서 Q를 내가 Z-1분의 1로 놓으면 여기서는 이게 잘 성립하겠네. 여기서는 Q를 Z-1분의 1로 놓아야 그래야 Q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영역에서 로렌트 급수 전개할 때는 뭔가 Z-1이 나오는 형태로 하면 될 것 같고 이 영역에서 급수 전개할 때는 Z-1분의 1이 나오도록 뭔가 수식을 좀 변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영역에서 위에 있는 건데 일단 Z분의 1이 있는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Z분의 1 걸로 나와 있으니까 Z만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생각할 거 없고 Z분의 1만 보면 되는 거죠. 나중엔 Z분의 1 분모에 또 한번 곱해주면 되니까 Z분의 1은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형태로 해야 돼요? Z-1 뭐 별거 아닌 거죠. Z-1 Z1을 더했다 뺐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겠네. 1 더하기 Z-1분의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Q가 마이너스 Z, Q가 써놓고 보니까 Z-1이 아니라 Q가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1 더하기 Q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게 (1) Z-1 Z-1의 제곱 Z-3 제곱 이렇게 쭉 나가고 Z-1의 절대값은 1보다 작고, 이게 Z분의 1을 이제 1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한 거고, 앞에 Z분의 1이 Z-1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시플 파트는 딱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언레이트 파트만 있는 거죠. 얘가 요 영역에서 주어진 함수를 1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한. 예,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영역인데, 뭐 이런 조건을 써야 돼요. 뭐 Q는 Z-1분의 1일 수도 있고, 이제 써봐야 알겠지만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 붙인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Z분의 1은 그냥 Z-1분의 1은 그냥 쓰면 되니까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앞에서처럼 1을 더했다 뺐다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는 Z-1분의 1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양변을 이 아니로 분모 분자를 Z-1분의 1로 나눠야 되겠죠. 이것도 결국은 1 마이너스 사인 붙여야 되겠네요. 나누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면 Z-1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Z-1은 절대값 1보다 크죠. 나누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나눌 때 항상 조심해야 돼. 0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되겠지. 그럼 다 됐네요. 얘는 Z-1 빼고 이제 여기서 1 Z-1분의 1 Z-1분의 제곱분의 1 빼기 Z-1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함수는 여기다 Z분의 1을 분모에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제곱이 되면 되겠죠. 이게 이 함수를 이 영역에서 로렌트 급수 전개하는 거예요. 테일러 급수든 로렌트 급수든 유리 함수만 주어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등비급수나 이항급수 범위를 이용한 방식으로 급수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A-1도 구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말이 이상하네. A-1도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네요. A-1을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면 A-1을 뭐라고? 적분이네. 이 적분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여기 이제 또 다른 예들이 나오는데 요거 또 몇 개 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풀어보죠. 이번엔 요 함수를 여기 그 A는 1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는 거고 요거는 3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는데 이거보다는 밑에 게 약간 더 복잡한 듯 하니까 이번엔 내가 뜻밖에도 약간 복잡한 듯한 거를 먼저 해볼게요. 보통은 난 그런 거 피하는데. 자, 이거 3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시오라는 문제예요. 함수 해석적이지 않게 만드는 점은 1하고 3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을 중심으로 급수전개하시오라고 하면, 그러면 요 반지름이 2인 원 외부에 있는 영역에서 급수전개하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3을 뺀 내부에서 급수전개하는 거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만 급수전개 해볼게요. 그게 이제 여기 있는 B번이에요. 잠깐. 우리 요거 풀 때, 이 수렴 영역 두 가지였는데,
큰 원의 반지름은 1, 작은 원의 반지름이 0인 경우 그 네거티브 파워, 포지티브 파워 다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큰 원의 반지름이 무한대 작은, 그러니까 어떤 반지름이 아닌 원 외부에서 급전기 할 때 풀어 보니까 네거티브 파워만 나왔네. 예상했던 건가요? 어떤 원 내부에서 전개한 게 포지티브 파워랑 관련되고 어떤 원 외부에서 전개한 게 네거티브 파워랑 관련되는데 요 D번 문제는 어떤 원 외부니까 포지티브 파워 말고 네거티브 파워만 나올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었겠지.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거기다가 뭐가 곱해지고 뭐 이러면서 그 포지티브 파워가 유한계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무한히 많이 나오는 건 네거티브 파워 뿐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하진 않겠지만 C번이라는 영역이 있어서 C번이라는 영역은 뭐 당연히 이것인 거죠. 여기서 전개하면 네거티브 파워가 무한히 많이 나올 거예요. 네거티브 파워가. 여기서 전개하면 상황이 좀 다를 것 같네요. 이것만 여기서 해볼게요. B번입니다. 요 노란 영역에서 전개하는 거. 3을 중심으로 전개하니까 Z-3분의 1은 그냥 신경 뭐냐? Z- 내가 지금 3을 중심으로 급전개하는 거. 그죠? 어디 갔지? 모르겠네. 좀 써봅시다. FZ 어이구 끝났네. 시간이. 예, 요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죠. 예.